얘들아 학교 가자. 슬기로운 학교생활 제2교시 문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일명 나도 우리 엄마한텐 귀한 딸이야. 선생님들을 위한 교권보호 프로젝트를 준비했고요. 오늘도 제 짝꿍입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합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밝은 음악도 나오고 저희가 이전처럼 좀 힘차게 문을 열어봤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좀 나눌 얘기가 좀 다소 무겁습니다. 네. 예, 어떤 내용이신지는 다 잘 요즘에 여러 가지 알 것 일들이 같고요. 많죠, 학교에서. 예. 그 중에서 가장 좀 최근 소식을 보면은 최근에 한 웹툰 작가 자녀와 관련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는데 네. 경기도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직위 해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교육감님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SNS에 올리신 글을 보니까 오늘부터 복직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자로 복직됐습니다. 이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게 사건이 되고 나서 상황을 알아보니까 사실은 명백하게 가령 그 현행범이었다. 이러면 직위해제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재판에 회부됐다는 것만으로 직위해제가 됐어요. 근데 이 전후 사정을 좀 알아보면은 그 선생님이 굉장히 그 존경받고 예. 잘하시는 그 선생님이세요. 예. 예. 그래서 경위는 재판에서 회부됐으니까 거기서 밝히더라도 이게 우리가 보통 그 재판에 회부돼도 무죄라는 게 추정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걸 무조건 그냥 직위해제를 해놓고 보는 거는 잘못된 거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교육청이고 교육지원청이라고 시군별로 돼 있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차원에서는 이게 이제 워낙 그 사회적으로 가령 아동학대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워낙 학부모님들의 이 여러 가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차단을 하고 분리를 해놓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더라도 이거는 직위해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가혹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건 옳지 않다. 이래서 제가 앞으로 가령 현행범이나 명백하게 증거가 딱 그 포착이 돼서 이건 재판으로 가더라도 유죄를 받을 게 거의 확실하다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용인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이 계신데 통화를 해서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제도를 고칠 테니까 우선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선생님의 경우에는 복직을 시키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아주 적극 공감을 하세요. 그래서 바로 용인교육청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혹시 해당 선생님하고 직접 통화를 하시거나 이렇게 연락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하고요. 그런 건 안 하시고. 이제 아울러서 지금 이 선생님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요건만 이렇게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어서 제가 교육청에 지금 각 지원청별로 혹시 이 억울하게 직위해제된 사례가 있는지 전부 추가로.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좀 생각 중입니다. 이번에 교권 초등학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유치원 교사들 그리고 특수학교 교사들까지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두루두루 보자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러한 건으로 직위해제를 하고 그러면은 학교에서 아마 지금 이게 이제 통합학급이라는 거. 특수아동하고 일반 학생들하고 섞여 있는 학급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만약에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자칫 잘못 처리하면 앞으로 통합학급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경기도 특수교육 현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생각해서 제가 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해당 사안을 보면은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무언가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서 녹음기 같은 것들을 또 켜두고 녹음을 또 시도했던 그런 상황들도 전해지는데 요즘에 그러니까 그거에 그 행동의 잘잘못을 떠나서 조금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라는 걸 엿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 안타까운 지금 현장인데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워낙 귀한 그 자녀를 학교에 보내니까 자녀의 어떤 그 좀 피해나 이런 걸 위해서는 갖은 노력을 다 하실 수 있죠. 근데 예를 들면 그 녹음기를 해서 상대가 원치 않는 그런 이 녹음을 했다 하는 건 법적으로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확하게 경위를 제가 이제 보도되는 사실만 가지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도 학부모님들께도 좀 이렇게 함께 아마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이렇게 저희가 뭐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됐던 일로 얘기를 시작해 봤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발단을 보면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새내기 교사의 사망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처음에 소식 들으셨을 때 우리 교육감님 마음 어떠셨습니까? 그 서희 초등학교 문제가 이제 이렇게 불거지고 또 그 바로 이제 연이어서 이 어디에서 이제 선생님이 폭행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보도가 되면서 이게 우리 교육 현장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저도 선생님들께 참 송구스럽기도 하고 이제 이 교육에 대한 현장 책임자로서 또 참 화도 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그래서 이건 뭔가 제도적인 문제 또 법적인 어떤 그 문제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 자칫 잘못 자리 잡은 이런 그 학교의 그 관행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이 좀 고쳐야 되는 절박한 지금 이 시점이구나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교사는 교사대로 또 이 상당히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또 학부모들의 경우에도 자신의 학교나 맡겨놓으면 다 그냥 학교에서 알아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가정과 학교가 함께 책임지고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이번 차제 전반적인 그 우리의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그 틀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책임감 느끼면서 좀 이 사태를 보고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 내 학교들에서의 교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 보셨다고 들었는데 좀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심각성 많이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 피부에 더 와닿을 수 있도록 좀 심각하다 했던 사례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보면은 그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확대 해석이 되고 잘못 왜곡 해석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선생님이 그 학생들에게 어떤 그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퀴즈도 낼 수 있고 뭘 한번 해봐라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게 아주 잘했어요. 그 뭐 누군 잘하고 누군 또 좀 늦는 사람도 있죠. 그 잘한 사람한테 잘했다고 스티커를 그렇죠. 저희 뭐 포도 스티커 같은 거 예전에 그냥 도장도 찍어주고 참 잘했어요 하고. 근데 그게 이제 학생이 아마 그 집에 가서 그런 걸 했는데 누구는 스티커 주더라. 본인은 못 받았다. 그렇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차별이다 이래가지고 그 선생님은 이제 고발을 하고 말이죠. 또 이런 일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 수업 중에 예를 들면 누가 발표를 시키면 이게 그것 때문에 애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면 갑자기 말을 안 하는 이 선택적 그 한묵증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병이 생겼다 이래가지고 또 정서적인 학대를 했다고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선생님들 개인 전화가 다 노출이 돼 있는데 거의 뭐 시간과 이런 저기를 가리지 않고 그냥 그 폭언 뭐 예를 들면 욕설하고 협박하고 뭐 선생님 오래 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러고 뭐 이런 형태로 그냥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해서 그 민원이 이제 악성 민원으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선생님들이 힘들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뭐 그 외에도 지금 저희들이 2022년에만 약 한 800여 건이 이런 그 수업방해 현상이 있었는데 뭐 그런 내용들이 다 전후로는 이런 이제 이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의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힘들게 하는 일들이 수반이 됐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교육감님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프로그램 또 직접 출연하셔가지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들으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저희 경기도에서 이제 그 프로에 이제 좀 방영이 되는 그 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그 과정을 제가 좀 알고 싶었습니다. 과연 부모님들은 처음에 아이가 학교에서 이런 행동을 보인다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실지 또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얼마나 힘드실지 그리고 같이 이제 반에서 수업하는
수업 받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학교 현장을 제가 방문해서 보니까 역시 예상했던 대로 처음에 그걸 학교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경우에 이제 이 케이스도 우리 애 멀쩡한데 왜 그러시냐. 사실 심한 부모는 아마 그러면은 그 선생님을 고발할지도 모릅니다. 예. 예, 차별한다고. 그런데 그래도 학교에서 아주 그 진정성 있게 설명을 해서 부모님께서 그럼 함께 한번 그 애를 교육해보자. 예. 이렇게 협조를 한 케이스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도 좀 만나 뵙고 또 부모님이 그 힘든 상황 그 지내는 것도 다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주 진짜 힘든 시간을 보내죠. 예. 이루 말할 수 없는. 예.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에도 그 뭐 진짜 그 평소에 볼 수 없는 이런 행동을 하니까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런데 참 대단한 거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역시 이 교육을 받고 이 좀 순수해서 그런지 그래도 친구하고 이 조금 친구가 예. 좀 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면 어떻게든 친구하고 잘 어울리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과 부모와 학교가 함께 고쳐나가더라고요. 현장을 보니까.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아주 그 교육적으로 의미 있게 예, 참여한 그런 프로였습니다. 예.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서로 입장 간의 그 뭐랄까요 좀 편가르기식으로 논의가 되는 방향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 그게 아니고 모두가 예. 함께 우리가 하나의 목표점을 찾아서 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프로그램 그 솔루션을 보면 네. 그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는 아이를 좀 분리교육이라고 하나요? 네. 좀 잠깐 나가 네. 있도록 하거나 그렇죠. 네. 그런 거가 좀 중요하다고 다루어졌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어떻게 좀 그 받아들이셨어요? 학교에서 이제 교육은 어떻든 반 아이들이 함께 수업을 받는 예. 일종의 공동체 아닙니까? 학교도 하나의 사회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게 행동하지만 이건 내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 또 다른 사람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는 교육적으로 보면 그건 사실은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또 하기 싫어도 꼭 해야 되는 게 있다 이거죠. 예, 교육적으로는. 예, 그래서 하기 싫어도 필요한 건 꼭 하도록 하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교육이 되는 건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이 학생들이 도저히 반에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게 안 돼 가지고 예. 함께 수업하기 어렵다 그러면 제가 보던 가정교육 혹은 저희 그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제 분리교육을 좀 실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 밖에서 가정은 가정대로 또 전문가 선생님을 그 팀을 좀 구성을 해서 예. 그 학교 밖에 다른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그 교육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치료도 할 수 있게 예, 이렇게 좀 제도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 적합한 장소 또 그거를 실시하기에 적합한 팀을 구성을 해서 예. 우선 그 한번 그 어떤 학교의 사례가 있을 때 예, 한번 시범 실시를 해보려고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의 화두에 오른 게 학생인권조례 개정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네. 이 학생인권조례라는 게 사실 경기도에서 네.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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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예. 좀 어떻게 뭐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될지 어떻게 이 보세요? 전면적인 개정을 좀 준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벌써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예. 이게 2010년에 만들어졌는데 저는 학생인권 조례 자체가 그 뭐 나쁘다 이렇게 판단한 것도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실 안에서 학생을 선생님들이 존중하고 학생들의 인격에 대해서 존중할 때 그 학생이 선생님을 또 존경하거든요. 예. 학생을 존중하지 않는 선생님이 존경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학생에 대한 존중을 하고 학생의 권리를 정리하는 건 좋은데 지금 현재 2010년에 만들어진 저희 경기도 학생조례의 경우에는 예. 인권조례의 경우에는 이게 아주 상세하게 학생의 권리에 대해서만 학생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만 거의 규정이 돼 있어요. 예. 그러고 선언적으로 뭐 교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그 한계를 정할 수 있다든가 예.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학생인권 조례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학생들의 경우에는 선생님들도 최대한 학생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해야 된다.
하는 인식이 이제 돼버린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이 그 차원을 넘어서서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들이 수업 받는 거에 영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재하고 어떤 그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이 학생 인권들이 인권 조례가 그 여지를 굉장히 그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는가 하는 지적이 현장에서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학생 인권 조례를 처음부터 쭉 읽어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게 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지 않고 학생의 권리와 그 책임에 관한 조례로 이 내용을 바꾸면서 예, 예. 항상 학생의 권리나 학생의 자유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따른다 하는 거를 분명하게 교육적으로도 좀 분명하게 하고 예. 또 학교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할 때는 학생이 책임지고 또 선생님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 제재를 하거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이 그 조례의 개정을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이게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방법론적으로 이게 폐지 후에 새로 말씀하신 대로 그 권리와 자유 등등에 대해서 만드는 건지 혹은 아니면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그 학생인권 조례 지금 이제 그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준비해서 이제 도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교육청에서 준비는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보다는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그 전반적인 그 조문의 내용을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그 이 조례의 정신을 그 반영해서 좀 이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뭐 앞서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이번에 뭐 보도들 보면 그리고 반응들을 보면 교권하고 학생 인권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대립하는 네.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거나 분위기가 비춰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네. 교육감님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고요. 네. 예, 어떻게 좀 균형을 맞춰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학생의 이제 인권 아까 말씀대로 존중받아야 되는데 예. 학생 개개인의 차원의 이 존중도 해줘야 되지만 학교라는 게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의 집단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 다른 구성원들의 인권, 다른 구성원들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아는 이런 그 방향이 예. 저는 기본 방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학교에서 예를 들면 그게 교권하고의 충돌이 아니고 예.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선생님답게 역할을 하고 학생은 학생으로서 학생답게 존중받으면서 또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근데 교육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건 해야 되고 또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그거는 자제토록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교육이 가능하려면 결국은 선생님의 교권이 제대로 쓸 때 그 예. 학생의 다른 학생들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방지해 줄 수 있는 일종의 교육적 책무성을 선생님이 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선생님의 교권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이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예. 여러 가지 생활 지도나 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어느 정도의 바탕은 만들어질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우리가 인식이 좀 바뀌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네. 그 의견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현장에서의 조치들도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현장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이제 개인의 보호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수업을 방해하고 학교 안에서 예를 들면 그 교실 안에서 도저히 그 학생을 거기 둬가지고 수업 방해를 해서 예.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예. 그런 경우에는 일단 분리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분리교육을. 그래서 지금 가령 그 선생님의 수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수업받는 학습권을 방해하는 명백한 이런 행위가 있을 때에는 분리교육을 좀 실시토록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그 학교 측에 이제 부여를 하고 선생님께도 고를 수 있는 이 제도적 장치를 두고 학교 분위기도 좀 궁금한데요. 네. 예를 들어 새내기나 신입 교사들이 왔을 때 조금 기피하는 학년을 맡게 하거나 아니면 네. 기피하는 그 직무를 주거나 네.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혼자서 좀 보통 이런 민원들을 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선생님이 그 학생에 대한 개개인의 일종의 민원
또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부모님이나 가족들의 여러 가지 민원들을 선생님이 1차적으로 직접 다 받으니까 예. 예를 들어서 반이 30명이다 그러면은 몇 명을 상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감당하기 예. 어렵거든요. 예. 이거는. 그중에 예를 들어서 한두 부모가 아주 집요하게 할 경우에는 그 선생님은 거의 제가 볼 땐 교육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예. 이건 보호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선생님을 임명해서 선생님이 교육하는 거를 선생님 개인의 활동으로 좀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게 아니라 국가의 어떤 그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그 직분을 명받고 선생님이 하는 거거든요. 교육을.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가 활동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는 경기도 교육청이 이건 선생님 혼자 이걸 감당하게 하는 거는 시스템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기관 차원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이면 민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좀 갖춰야 되겠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경기도는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예. 학부모님들도 그러시고 그 처음 부임하는 교사들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도는 이렇게 운영되고 앞으로 각자가 이런 권리가 있고 이런 책임이 있고 이런 의무가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공감할 수 있는 교육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대화하고. 학부모까지 다 포함된 교육 그렇습니다. 기회가. 그래서 학부모 교육을 좀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이런 좀 방안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이제 다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좀 교단에서 애쓰고 계신 선생님분들 혹은 학부모분들께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참고로 이제 저희 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정기 여론조사를 하는데 요번에 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누구 대상으로 했냐면 경기도 소재 유초중고등학교의 이제 교원들 1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 여러 가지 인성교육이나 교육활동 보호 차원에서 정말 반에서 함께 수업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리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데 98%가 지금 동의를 하고 있어요. 교사들이. 예. 그래서 이건 제도적으로 꼭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데 학부모님들께도 이것은 아이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거기에 함께 해서 아이들 교육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치료도 할 수 있는 일종의 그런 제도다 하는 점들을 인식시켜서 꼭 요거는 좀 도입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학교 현장은 선생님들께서 매우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이제 가족 제도나 지역 사회의 여러 가지 그 삶의 행태가 바뀜에 따라서 또 아이들이 전부 이제 귀하잖아요. 예. 집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이 문제가 그 많은 경우가 아마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저희가 인성교육도 이제 제대로 한 살에도 어렸을 때부터 좀 유치원부터 실시를 더 강화하고 예. 또 이 적어도 초등학교 유치원에서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육이 잘 먹힙니다. 예.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라도 예. 학교에서 분명하게 정말 할 수 있는 거 또 해서는 안 되는 거 또 이 자제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분명히 교육하는 이런 좀 저희들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방송 들은 선생님들 또 네. 부모님들께서도 좀 함께 네.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